영국인들이 트루나 트루스를 보면 그 뒤에 무엇이 보일까요? 나무가 보입니다. 트루의 어원은 앵글로색슨족의 말인 트레오이인데 faithful, 즉 성실한 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앵글로색슨족의 조상의 조상들이 썼던 원시 인도 유럽어에서는 도루라는 단어였습니다. 도루는 트리, 즉 나무였습니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늘 푸르름을 보여주고 더위에 그늘이 되어주었던 나무에서 변하지 않는, 즉 성실한이라는 추상적 의미가 만들어지고 급기야 여기서 트루, 즉 진실이라는 지금의 뜻이 나타났습니다. 언어학에서는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개념에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말의 뜻이 변화해 가는 과정을 언어의 추상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영어의 단어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추상화 과정을 거쳐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중요한 어근 2000개만 알면 현존한 거의 모든 영어 단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인은 이러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한국어의 말들은 이런 추상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단어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어 생활에서 추상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어 어근 공부를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는 추상적인 개념을 갖는 단어들이 무척 많습니다. 아마도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보다 훨씬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들이 처음부터 추상적인 개념을 가진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매우 구체적인 동작이나 자연 속에 있는 사물에서부터 점점 사고, 감정, 사건, 운명 같은 추상적 개념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의미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앞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언어의 추상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영어 단어의 추상화 과정이라는 내용을 라틴어 동사 카데레를 통해 풀어보겠습니다. 영어의 case, accident, chance, 카덴스와 같은 단어들이 모두 떨어지다 라는 뜻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라틴어 카데레는 떨어지다, 쓰러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들을 보면 아주 놀라운 확장성을 보여줍니다. 이들 단어들을 보십시오. 이 단어들이 모두 떨어지다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액시던트는 사고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액시던트는 예상치 못하게 떨어진 일이었습니다. 케이스는 사건이나 상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스는 어떤 일이 떨어져 발생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카덴스는 억양, 리듬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카덴스는 소리가 리듬감 있게 떨어진다 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캐주얼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상자라는 뜻이죠. 캐주얼티는 어떤 사건 때문에 쓰러진 사람이라는 뜻에서 출발한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스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찬스에는 운, 기회, 가능성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찬스는 왜 이런 뜻을 갖게 된 것일까요? 원래의 찬스는 어떤 결과가 그냥 떨어진 것이란 뜻입니다. 이처럼 물리적인 낙하, 즉 떨어지다라는 개념이 인간 삶의 사건, 결과, 운명과 같은 복잡한 개념으로 추상화되어 갔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의미 확장이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언어학에는 이것을 설명하는 4가지 핵심 이론,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Semantic Extension, 즉 의미 확장 또는 개념 확장이라는 이론입니다. 단어의 뜻이 점점 넓어지고 일반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떨어지다가 사건, 결과 등으로 의미가 확대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가 Conceptual Metaphor라는 이론인데 개념적 은유 또는 은유적 개념 확장이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동작을 통해
추상적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낙하, 즉 떨어지는 현상을 예기치 못한 일에 빗대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폴리세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뜻을 갖는 현상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심볼리제이션, 즉 문화적 상징화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단어가 문화적 의미, 감정을 담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떨어지는 것이 죽음이나 실패의 상징이 됩니다. 이 자료는 라틴어 카데레에서 파생된 단어들과 그 단어의 의미 변화, 그리고 어떤 추상화 과정을 거쳤는지를 정리한 표입니다. 이 자료를 볼 수 있는 링크를 더보기에 걸어 놓겠습니다. 이제 이 표의 내용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만 보고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디케이는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란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부패, 썩음이라는 뜻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은유와 상징화라는 추상화 과정을 거친 결과입니다. 코인시던스는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벌어진 두 사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는 뜻은 이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치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빠져나가다에서 출발한 말입니다. 그래서 부정행위라는 뜻에 도달했습니다. 개념이 확장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영어 단어는 거의 모든 단어가 추상화 과정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흥미롭고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즉, 어근이나 어원 공부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좋은 힌트가 이 개념에 있습니다. 영상 첫머리에서 true라는 단어를 보면 영국인들에게는 tree, 즉 나무가 보일 거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진실이라는 단어를 보면 단어 저 너머에 무엇이 보일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언어가 추상화된다라는 개념을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어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 말은 언어의 추상화 과정이라는 개념을 알면 영어가 쉬워질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경험, 사고방식, 문화가 축적된 살아있는 체계, 즉 시스템입니다. 영어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단어 하나에도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의미의 이동과 사고의 진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단어를 배울 때 이건 원래 무슨 뜻이었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영어가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언어의 추상화 과정이라는 개념이 머리에 정착되어야 비로소 어근 공부가 매력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2000개 남짓하는 어근을 마스터하면 영어 단어의 90% 이상을 알게 된다 라는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어 요리사 김 셰프였습니다.